자, 다음은 흥미진진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강호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서울대 학생시절부터 좌파 운동권에 몸 담았던 아주 열렬한 좌파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사상적 전향을 해서 현재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보수파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전문가이신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부담스러운 소개를 하셔가지고 난처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좀 카메라 보니까 지금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개석상에 나온 게 지금 한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공개석상에는 안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결국에는 나섰습니다. 김진 위원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좌익 출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빨갱이 출신입니다. 저는 좌파라는 표현보다 빨갱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쉽고 간명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좌파, 좌익 이런 표현보다 그냥 빨갱이 묶어서 그냥 좌빨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빨 출신입니다. 주사파는 아니었고요. 주사파는 아니고 소위 PD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정통 막스 레닌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할 짓 못할 짓 다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아니었고 전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제 선배님들 다 계시죠.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예전에 그 실화극장 이런 거 보신 기억 나십니까? 실화극장 간첩 이야기들 나오고 그걸 이제 우습게 알고 과장된 걸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정말 열렬한 빨갱이들이 해방 이전부터 그랬고 해방 직후 해방공간 3년간 그랬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돼서 그때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게 뭔지 지금 확인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이제 발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촛불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촛불 반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선동적 구호들을 내걸고 분탕을 치고 뒤집어 엎은 그런 어떤 짓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라고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나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첫째, 그 이야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1948년 건국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나라로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또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이 아니라 이 한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한민족이 수천 년 동안 경험해 왔던 늘 그랬던 삶으로 거꾸로 되돌려가는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거꾸로 되돌려가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빨갱이들이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반동. 역사를 거스르고 대세를 거슬러서 거꾸로 되돌려고 하는 걸 반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사람들이 반동인 겁니다. 다시 가난으로 꺾고 들어가고 더불어라는 어떤 수식어 표현들 이쁘장합니다. 이쁘장하고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도 증명을 하는 거는 그런 이쁘장한 구호들 그럴듯한 더불어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는 그런 예쁘장한 구호들이라는 게 더불어 강조할수록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첫째, 모두가 더불어 못 살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가 아니라 홀로 특권층 그런 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조선시대가 그랬었고 그리고 소련, 제 자료집에 노멘클라투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소련 말입니다. 소련 말. 러시아 말이죠. 소련의 특권층들.
소련이 표방한 게 뭐였습니까? 모두가 잘 사는, 더불어 잘 살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조리 더불어 다 못 살게 되고 일부는 좀 살게 됐죠. 그게 노멘클라투라입니다. 말하자면 소련판 양반들입니다. 양반 딱 그대로입니다. 양반 계급들, 허위와 기만 위선자들, 딱 그런 식의 어떤 체제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털어먹었죠. 제 후배 중에 그때 당시에 소련이 멸망하고 무너질 당시에 소련에 유학한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원래 이제 좌익이었습니다. 좌익이고, 빨갱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소련을 갔습니다. 가서 그 현장에서 무너진 것을 목도를 하고 과거 가지고 있던 자신의 신념 사상들이 한꺼번에 같이 무너졌죠. 막스 레닌 공부하라고 했더니 전향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잘했다,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분 저하고 또 여전히 지금 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익운동하는 애국운동하고 나라를 구하는 구국운동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소중합니다. 노무현 씨가 그랬죠. 기회주의가 승리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씨야말로 대한민국에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체제의 혜택을 누린 사람입니다. 만약에 박정희 시대가 없었다라면은 노무현 씨 같은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고졸로 고등학교만 3고 나와가지고 고시 쳐가지고 또 법조인이 되고 행세를 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허위가 아니라 물려받은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금수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야말로 자신의 능력이 평가받고 대우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 그런 세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같은 사람도 상고 나온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하고 고시 쳐가지고 행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박정희를 욕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욕을 해요. 벌 받습니다. 천벌 받고 그리고 그것을 잊고 그런 어떤 결과 지금 벌 받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부 벌 받고 있고 벌 받아야 됩니다. 벌 받아야 사람이 그 염치가 없고 은혜를 잊고 그러면은 벌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엉뚱하게 같이 피해를 입나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는 분들도 여기 특히 많이 이제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좌익 빨갱이들을 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같이 벌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욕을 하죠. 독재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빨갱이가 아니라는 사람, 빨갱이 아닌 걸 자부하는 사람들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유감이 좀 많다,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판 독재자들 예를 들어 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욕을 해요? 아닙니다.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폴포트, 김일성 그 사람들 사람 얼마나 죽였나요? 단위가 달라요. 100만도 아닙니다. 1000만 단위로 올라갑니다. 히틀러는 유태인만 600만을 죽였다고 그러죠. 히틀러가 이렇게 전쟁 덕분에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모택동이가 중국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스탈린이 또 죽인 사람들 얼마입니까? 다 수천만의 단위입니다. 폴포트, khmer rouge 정권의 폴포트, 킬링필드 아시죠? 예전에 그 이야기들 다 아실 겁니다. 인구가 800만이었습니다. 250만을 죽였습니다. 250만.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면은 독재자를 못 오가는 겁니다. 듣는 독재자들이 기분 나빠져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견고하고 결단력 있게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진짜 지도자들을 전부 다 독재자라고 해야 될 겁니다.
진짜 지도자들을 다 독재자라고 하면은 뭐 좋습니다. 예, 좋은 말이 되겠습니다. 독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민주파리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의 기준, 그 내용,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독재의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됐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면서 제대로 그렇습니다. 김일성은 독재자가 아닌가요?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고 김일성은 뭡니까? 박정희는 혁명가였습니다. 네. 김일성이야말로 그렇습니다. 김일성이야말로 정말 단죄받아 마땅한 이런 인물이죠. 논할 가치조차 없는 인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말하자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한 위대한 선지자나 다른 거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역사를 잊은 사람들에게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누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문재인 이 문재인식이 패거리들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정말로 알기는 아나 욕을 하더라도 알고 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은혜를 입고 파렴치하게 불리는 정말 더 심하게 불받는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께서는 1980년대 학생 운동권에서 좌파였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은 비판적이고 반대를 많이 했을 텐데, 결정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전향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일조일석간에 이제 이루어진 건 아니고, 뭐 어릴 때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절도 그래서 운동권 시절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근데 오히려 뒤늦게 일을 좀 하면서 알게 된 게, 주장했던 운동권의 좌익의 입장에서, 좌빨의 입장에서 주장했던 논리들이 다 틀렸다는 걸 팩트 자료로 알게 된 게 참 참담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어떻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료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떤 분의 이제 표현을 빌자라면 어떤 이발사분이 그랬습니다. 이발을 저는 그 시대에 괜찮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공부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경제는 단 하루도 나빠진 적이 없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 실제로 성장을 안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제는 매일매일이 좋아진 거였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들여다보니 빈부격차가 어떻고 노동자들 탄압이 어떻고 지역이 다 틀린 얘기였습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을 살펴보게 된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그리고 제가 좌익사상과 멀어져 나간과 동시에 멀어져 가는 것과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사실은 10년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거의 저는 일조일석간의 그 전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전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언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받게 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들이 길게는 어떤 20년, 짧게도 10년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완전히 새로 했어야 되었고, 예전의 언어를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운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 의원께서
젊은 날에 좀 더 일찍 박정희 대통령을 알았더라면 10년의 인생을 좀 당길 수 있었을 텐데. 제 탓입니다. 남 탓이 아니고. 예. 1980년대 후반에 학생운동권이 대개 두 가지 조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PD라고 해서 People's Democracy, 민중민주주의. 이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모순을, 그러니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국가 사회 내부의 계급적 모순이다. 전형적인 마르크스주의의 해석이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의 주류는 NL,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 모순의 핵심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세 제국주의의 침탈, 한국으로 따지면 미국, 제국주의의 침탈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안에서 개혁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셔널 리버레이션입니다. 1991년, 92년에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붕괴됐을 때 한국 내의 PD 계열, 아까 말씀드린 민중민주주의 계열들은 공산주의가 허구라는 것을 깨닫고 좌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분이 우리 이강호 연구위원이실 겁니다. 그런데 운동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NL 계통은 그것은 공산주의 자체의 모순이 아니다. 모순 때문에 붕괴된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외세에 의한 침탈이라고 하는 이 모순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하다. 그래서 반미 통일 운동이 운동권을 지배하게 됩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적인 N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좌파 정권의 이념적 골수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전대협 1기 의장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기 의장이 오영식 코레일 사장, 3기 의장이 임종석 비서실장, 4기 의장이 최근에 납북자를 실종자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이강호 의원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인영 초대 의장은 고대죠. 그리고 오영식 의장은 연대든가요? 고대. 3대 임종석 의장이 한양대. 근데 우리 이강호 위원이 있었던 왜 서울대는 운동권 중심을 다 뺏기고 왜 고대를 해서 왜 한양대까지 넘어갔습니까? 매우 곤란하고 고약한 질문을 하셨는데. 예. 제가 이제 그 깜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서점에 그때 이제 주사파가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이미 이제 그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던 어떤 그 무렵이었습니다. 예. 서점에 가니까 주체 사상에 대하여라는 어떤 책자가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기는 알아야 되겠다. 첫 페이지 읽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예. 도대체가 이런 어떤 수준의 것들을 읽고 그렇습니다. 반지성주의가 판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먹물건성도 혐오하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먹물들의 위선, 허위의식 늘 어떤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 엉터리 이제 먹물들이 또 우습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당대 그 연령대 그 시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공부를 한 지식이나 다른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일제우문의 얘기를 이제 떠나가지고 잊어버리는 게 사범학교 우선 출신이죠. 사범학교 뭐 예전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제일 엘리트들이죠. 공부 가장 잘하는 분들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주공관학교도 그랬었고 일본 육사도
서구를 빼놓고는 아시아에 존재하는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육사가 제국대학들보다 더 수준이 아니 제 질문은 네. 서울대가 왜 주도권을 고대 한양대 쪽으로 뺏겼냐 이 말인데 왜 말꼬리를 슬슬 돌리려고 했는데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 그래도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어떤 이론을 어떤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렸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미 이제 북쪽에서부터 방침이 확고해졌습니다. 이미 이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대세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좌익운동이 대중적 세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방침이 어떻게 됐는지 그 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통역당, 인역당 이런 흐름이 있었죠. 그런 어떤 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더라면은 그때 시기에 대중적 흐름이 형성되고 나서는 이미 지도부 전위정당으로서의 당, 지도부는 북한의 평양에 있는 겁니다. 노동당이라는 게. 그래서 지침에 따른 돌격대만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것을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그 후방 효과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 평양을 갔다 온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또 돈을 또 풀었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늘 있어왔던 일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면서 고전적인 어떤 거니까 어떤 그 패턴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선가 해산 지침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를 중심으로 관통해왔던 한국의 좌익 운동권의 기본 조직 구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산하게 됩니다. 그때 시기에 실제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86년도에 다 해산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서울대학교의 이 선비 기질보다는 당시에 고대나 한양대 이쪽에 투쟁과 기질 쪽으로 운동의 핵심 역량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런 류의 분석을 제가 또 읽은 적이 있고, 자, 제가 우리 이 의원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NL파, 내셔널 리버레이션 파의 핵심은 또 주체 사상파가 장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체 사상파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잠수정을 타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던 강철 서신이라고 하는 팜프렛의 숨은 저자 김영환 이 사람이 시발로 해서 서울대 학생운동권의 주체 사상파가 이제 급속히 번지게 되는데, 자, 우리 이 의원 임종석 전대협 의장은 86, 87, 88, 89 아마 86학번 정도 되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체 사상파 출신입니까? 제 밑에 후배 선들이가 제가 잘은 이제 모르고 사실 관심도 별로 없지만 주체 사상파인 걸 알고 있죠. 이미 그때는 주체 사상파가 다 석권을 했죠. 주체 사상파가 아니면 아마 전대협 의장 지도부를 맡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이강호 위원회 이강호 위원이 이제 그런 방향의 또 많은 책도 쓰고 또 많은 이런 또 그런 운동권 동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의원의 진단이 저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박정희 시대에 대한 사실을 잘 못 알고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빈부격차. 박 대통령 때는 청계천 여공이나 또 이런 빈부격차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론이 많은데 그 부분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을 오늘 맨 마지막 순서인 우리 조동근 교수님께서